저희는 요 지금 자연의 찬이라고 저희 로고가 있는데 이거는 어디 뭐 이렇게 그 디자인이나 이런 데에 맡기지 않고 저희가 직접 만든 로고예요. 자연스럽게 지금까지 지금 쓰고 있는 중이고요. 저희는 이제 슬로건이라고 하면은 자연이 준 소중한 재료에 정직과 정성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저희가 이제 시작부터 지켜온 원칙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목차는 뭐 요런 순서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보면서 한 장씩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가 이제 처음 회사를 시작한 거는 2008년 6월이에요. 굉장히 그 시간이 많이 지났더라고요. 저희도 이제 다시 되짚어 보니까 2008년에 저희가 처음에 그 공동묘가 어린이집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조합 형식으로 이제 아이들을 좀 인지교육 안 시키고 그 좀 많이 뛰어놀게 하고 이런 이제 자연주의적으로 아이들을 이제 키우는 어린이집을 조합형으로 만들었는데 거기에 모였던 엄마들 네명이 시작을 한 거예요. 이제 그 시작 자체도 사실은 좀 그냥 그중에 요리 솜씨가 굉장히 좋은 한 언니가 집에서 이제 반찬 했던 거를 이제 다른 엄마들과 실비만 받고 이렇게 나누는 과정에서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래서 2008년 6월에 이제 그렇게 시작했던 거를 조그만 진짜 10평짜리 그 공간을 얻어가지고 이게 엄마들 4명이 이렇게 시작을 했고요. 처음에 시작했던 거는 이제 고양시 행진동에서 시작을 했고, 이제 지금은 이제 이전해서 가자동으로 이렇게 지금 공장을 형태를 갖춰서 2013년에 이전을 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주요 인증 현황으로는 저희가 지금 햇섭 인증을 받아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요 생산 품목으로는 가정 간편식이라고 해서 보통 HMR이라고 많이 얘기하거든요. 그런 그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가정식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이는 요 이제 자연 애찬 로고가 붙어 있는 이 건물은 저희 이제 사옥 공장이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요. 좀 작지만 이제 60평짜리 이렇게 세 동이 붙어 있는 거예요. 작지만 저희가 깔끔하게 최대한 예쁘게 관리하면서 이제까지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경영 철학을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정직하게 정성껏 정도 바르게 이렇게 이제 처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이렇게 이제 경영 철학을 잡고 시작을 했어요. 제가 처음 시작할 때 매일매일 그 전날에 조리 회의, 평가 회의 이런 거를 해가면서 어떻게 더 맛있게, 어떻게 더 아이들에게 먹인다는 마음으로 친환경적으로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면서 평가회 하면서 이런 이제 경영 철학도 이렇게 만들어냈는데, 사실은 이제, 좋은 음식은 정직한 재료에서 절반 이상이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정직은 굉장히 중요한 저희한테는 모토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정성, 맛있게는 그 정성 씨는 손길에서 그 맛있는 맛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저희가 이제, 모든 거를 거의 다 손으로 다 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가공된 소스를 사온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미리 전처리 된 아니 뭐 이런 것들을 사다가 한 게 아니라 원료 하나하나를 저희가 다듬고 깨끗이 씻고 또 조리하고 그것을 담아서 포장하고 배달하는 것까지 저희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성껏 모든 것이 이제 그 손에서 만들어지고 또 손끝에서 그 손맛이 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도는 사실 처음에 시작하는 마음을 잃으면은 변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무슨 기업이나 이윤을 추구하는 이런 그 회사라기보다는 나름 좀 처음에 저희가 먹은 마음이 잃지 않으려고 지속적으로 가져가려고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이제 정도 바르게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저희의 경영 철학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회사가 걸어온 길은 저희가 이제 어떻게 해서 이렇게 17년이 넘는 시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신뢰를 받는 식품 회사로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처음 시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 소속된 이제 엄마들 중에 한 명이 음식 솜씨가 굉장히 좋았고 이제 그분이 이제 어린이집에서 이제 같이 그 직장 생활을 하는 엄마들을 위해서 반찬이랑 국을 충분히 만들어서 이거를 이제 나누면서 실비만 받고 나누면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혼자 하다가 집에서 혼자 하기 되게 어렵잖아요. 집도 좁기도 하고. 그래서 그거를 좀 마음에 맞는 엄마들 네명이 같이 모여서 그 언니를 포함해서 네명이 모여서 이제 처음에 시작은 이제 고양시 행신동이었는데 상가 2층에 그 조그만 그 10평짜리 공간을 마련했어요. 그래서 한 8평 정도는 타일 깔고 뭐 이렇게 설비, 냉장 설비, 수도 설비 드리고 한 2평 정도는 이제 책상 하나 놓고 회의 탁자 하나 놓고 이제 그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2008년이었고 이게 6월에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이제 이런 것에 대한 경험이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마포에 동네 부엌이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부엌이 그때만 해도 친환경으로 이런 그 반찬을 만들어서 판매하고 또 그거를 이제 식단제로 해서 운영하고 했던 곳이라서 저희가 이제 마포의 동네 부엌에 전화를 드려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고양시 행신동에서 시작하려고 하는데 좀 찾아뵙고 조언도 좀 구하고 그러면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또 흔쾌히 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동네 부엌 가가지고 어떤 시스템으로 하는지, 그리고 동네 부엌에서 이제 쓰는 용기는 뭔지, 가방은 어떤 건지, 이런 것도 다 알려주셨어요, 저희한테. 그래서 이제, 그런 조언을 받아서, 뭐, 스테인리스 통도 다 사고, 소독고도 사고, 그 보온 보냉 가방도 저희가 사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감사하게도 그런 정보들을 또 얻을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그 2008년에는 이제 저희가 시작한 게 이게 생협에서 장을 받아가 뭐 친환경 채소라든지 생협에서 판매하는 그런 그 양념류, 뭐 양조간장이라든지 식초라든지 이런 게 생협 판매하는 거는 시중 거랑 굉장히 다르잖아요. 아예 국산 원료로 다 이루어져 있고, 그다음에 그 안에 MSG나 이런 그 맛을 내는 이런 화학 첨가물 같은 게 전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생협에서 장을 봤어요. 소량 포장인 것들을. 그래서 생협에서 장을 봐서 이제 식단을 이렇게 뭐 이렇게 월수금으로 배송을 할 수 있도록 식단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뭐 일국 삼찬 아니면 일국 사찬 또 국 없이 반찬만 이렇게 해가지고 요런 이제 식단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신청을 받고 신청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저희가 그 다 조리를 한 다음에 각 가정까지 보냉백에 해가지고 배송까지 하는 이제 그런 친환경 반찬 배달 이런 식단제 반찬 배달을 하는 업체로 일단 2008년 6월에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이 되게 어린이집을 다니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국에다 반찬에다가 제가 간식도 한다고 막 호기롭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뭐 이제 간식은 뭐 핫도그를 한다. 그러면은 어, 그 생협에서 핫케이크 가루나 생협 소세지를 사다가 핫케이크 가루를 반죽을 해서 소세지를 썰어서 그걸 봉에 끼워서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핫도그를 만들기도 하고 그다음에 오징어 순대를 한다. 그러면 이제 오징어 통오징어 사다가 이제 그 뭐 다리 같은 거 다 다지고 야채 다지고 해서 그걸 넣어서 만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어, 운영은 잘 모르지만 그냥 마음과 정성만 가득했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막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잘 제품이 안 나오는 경우들은 엄청 당황하고 힘들어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루하루 이렇게 저희가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저희 반찬들을 좀 이제 식단으로 그 배송을 해주셨던 분들은 이제 저희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 그 조직 내 분들이랑
그다음에 저희가 시작할 때 각 생협에 장을 보러 다니니까 생협에다가 이제 앞에서 생협 앞에서 그 홍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조그만 반찬들을 드리면서 저희가 이제 여기 어디에 있는 그 자연의 찬원이라는 곳인데 이렇게 막 반찬 한번 드셔보시고 관심 있으면 좀 찾아주십사 해서 이제 생협 조합원들 위주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부모들 위주로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저희 반찬을 식단으로 이렇게 주문해 주신 분들이 있었어요. 물론 많지는 않았죠. 처음에 20가구, 30가구로 시작해가지고 운영비도 안 나오는 세월들을 좀 1년 이상 이렇게 지속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도 저기 매달 이게 같은 반찬들을 하는 게 아니니까 어, 시행착오의 연속이었고 그렇게 해오면서 레시피도 점점 쌓이고 레시피를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지를 좀 알게 되고 또 이제 장보기의 노하우나 이런 걸 좀 알게 된 거죠. 이게 이제 생협에서 소포장으로 양념류나 이런 것들을 계속 사다 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겨서 이제 뭐 만약에 소금이나 액젓이나 이런 거면 마하탑에 직접 전화드려가지고 이제 대용량 말통들을 직접 이제 택배로 구매해서 쓰고 이제 이렇게 이제 좀 이제 체질 개선도 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시행착오도 많이 겪어가면서 이제 그렇게 이제 1년의 세월을 보내고 2009년이 되면서 저희가 이제 공간, 10평짜리 공간이 적어질 정도의 그래도 주문 양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한 50평 정도로 다시 이전을 했는데 처음에는 10평에서 하다가 50평으로 가니까 너무너무 넓은 공간이었고 그리고 이제 사람도 더 뽑고 하니까 사실은 막 매출은 거기에 따라주지 못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가 TV에 한번 나오게 되었어요. 예전에 무한지대 큐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이제 한 꼭지가 좀 빵꾸가 났는데 급하게 촬영할 수 있냐고. 그래서 이제 막 동네에 있던 예전에 민우의 생협 막 이런데 막 이렇게 요청드려서 생협 장 보는 것도 보여드리고 그래서 막 거의 하루 종일 찍었어요. 하루 종일 찍었는데 딱 4분 정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여파가 되게 있어서 그 뒤로 갑자기 저희 이제 고객님들의 수가 굉장히 늘었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고양시 이쪽 덕양지구만 배송을 하다가 이제 일산까지 저희가 배송을 확대하고 이러면서 이제 배송하는 분도 한 분 두고 그런 다음에 한 1년 안에 다시 또 전국 택배 배송을 또 시작하고 하면서 좀씩 좀 자리를 잡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계속 식단만 이렇게 운영을 하다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생협에서 장을 보고 또 이렇게 친환경에 대한 그런 저희 의지가 높았기 때문에 생협에 좀 공급을 해보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생협에 저희 처음부터 이제 조금 조언도 많이 주시고 간담회도 좀 해주시고 했던 처음에 민우의 생협에 저희가 공급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민우의 생협이 지금은 이제 행복중심 생협으로 변했다가 지금은 이제 없어지긴 했지만 2010년부터는 저희가 민우의 생협에 삭힌 고추 무침이라든지 뭐 오이 피클, 뭐 돼지고기 등뼈 김치찜 이런 것들을 제품화해서 납품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제 양은 근데 사실 많지는 않고 같이 이제 식단도 병행하면서 생협에 이제 공급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좀씩 이제 저희도 매출도 늘고 또 어떤 시스템도 좀 잡혀가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과정이고 그다음에 이제 두레랑 처음 만난 건 저희가 2012년이었어요. 처음에 시작은 이제 두레생협 고향파주부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고향파주에 뭐 일주일에 이제 요청하는 반찬들을 뭐 그때는 막 미트볼 같은 것도 했었어요. 미트볼 해달라고 하면 미트볼도 하고 또 시즌으로 뭐 필요한 뭐 비빔밥 내지는 떡볶이 이런 거 해달라고 하면 떡볶이도 하고 해서 그거를 고향파주와 이제 처음에 2012년에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조금 입소문이 나면서 두레생협 연합회에도 저희가 이제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처음에 두레생협 연합회에 저희가 이제 그
그 탑차로 해가지고 첫 배송을 갈 때 굉장히 기념적인 날이었고 저희가 엄청 기뻐하면서 막 사진도 찍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처음 시작했던 거는 어, 멸치볶음, 콩자반, 무말랭이 이런 걸로 이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그래서 2012년에 이제 두레생협에 이렇게 공급을 하면서 생협 공급이 이런 식단지 반찬 배달보다 이제 조금씩 많아지는 상황이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50평짜리가 처음에는 엄청 넓게 느껴졌는데 그 공간도 굉장히 이제 좁아진 거죠. 그래서 이제 제대로 해썹 시설에 맞는 공장을 이전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2013년도에 이제 많이 알아보다가 11월 정도에 지금 이제 위치하고 있는 일산 가자동에 그 한 180평 정도 되는 이런 공간을 해서 그 해썹 시설로 해서 이제 이전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전을 또 하면은 또 저희가 또 현타가 오거든요. 이 넓은 공간을 어떻게 채우나, 또 이렇게 그 공장 시설이 되었으면 매출을 어떻게 채우나, 막 이런 굉장히 그런 초기에 고민을 하고 힘들어 했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래서 2013년에 이쪽으로 공장 이전하면서 해썹에도 맞게 시설 다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포장 설비 같은 것도 새로 좀 예전에는 엔터팩으로 되게 느리게 하는 포장이었는데 이제 로타리 포장기 그 두 대 들이고 포장이 굉장히 빨리 되는 이렇게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이제 품질 관리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뭐 금속 검출기며 또 품질 관리 시설이며 이런 것도 다 들여서 이제 본격적인 그 가저동 공장의 시절이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2013년도에. 그래서 이제 두레생협에는 이제 그때는 국탕류도 뭐 된장국부터 시작해서 미역국 이런 거 해서 이제 많이 나가게 되었고 반찬류도 점점 늘어가게 된 그런 상황이었고 2013년대 이전에서 2013년도 말까지는 저희가 그 식단 반찬이랑 그다음에 이제 생협납품을 같이 했어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게 이제 두 개를 다 한다는 게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식단대 그 반찬 배달하는 거는 아예 이제 그만두고 2014년부터는 이제 생협납품 쪽으로만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의 제일 주된 고객은 이제 두레생협이셨고요. 그래서 이제 어, 그 품질 개수도 많이 이게 품질도 체크하러 많이 오시고 그다음에 이제 그때만 해도 이제 새로 신제품이 날 때마다 항상 오셨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이제 두레생협에서 많이 제대로 된 식품 회사를 꾸려갈 수 있도록 많이 도움을 주셨어요. 품질이 굉장히 그때만 해도 엄격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또 수정해 가면서 그런 과정을 저희와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데는 두레생협과 함께한 그런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부분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2015년에는 한살림 공급을 시작했어요. 이제 한살림도 한 1년 이 정도 계속 이제 그 문을 두드렸는데 좀 잘 안 되다가 그 2015년에 이제 한살림 고향파주랑 함께 해서 이제 그 신제품 테스트 뭐 이런 것들을 같이 하면서 이제 2015년에 한살림 공급하고 한살림 공급하니까 저희가 그때만 해도 이제 국탕류, 반찬류, 그다음에 크게 전류를 생산하고 있었는데 전류까지 한 공간에서 생산하기에는 또 이제 이쪽 가자동 공장도 너무 좁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강화도에 그 농업회사법인 자연해찬 S1이라고 그 전류 생산만 전담하는 공장을 저희가 새로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2015년에 한살림 공급도 하고 자연산 S1이라고 공장 공도 또 하나 이 공장을 오픈하고 해서 이제 두 개 공장을 가동하면서 한살림, 두레생협 뭐 이제 다른 이제 유기농 소규모 매장들 이런 데를 이제 그 거래하면서 이렇게 좀씩 더 성장하고 그런 과정들을 거쳤고요. 그다음에 2016년에는 마켓컬리 오아시스 공급을 시작했고
어, 그나마 이제 그 온라인 중에서 그 친환경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곳이 마켓컬리나 오아시스였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은 많이 좀 변질된 측면들이 많지만 그때만 해도 좀 그런 가치 인정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2016년에 거기 들어갔고 그다음에 이제 공간이 좀 적어지니까 이제 그 가자동 공장에서 이제 그 생산품들 냉동고, 냉장고를 다 그 안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너무 좁아지니까 물류센터를 가까운 곳에 가자동에 이제 다시 두었어요. 그래서 이제 물류센터를 오픈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썹 인증을 저희가 이제 그 기타 가공품 해썹 인증을 받아서 전체 시설 이런 거에 대한 점검 이런 거 받았고, 그다음에 2018년도에는 자율차 S1 해썹 인증을 또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2022년도에는 그때 이제 코로나 엄청 심할 때고 이럴 때라서 저희 주문이 진짜 너무 많이 밀려들어서 주문이 들어오면 그 주문 수량 중에 일정 수량은 항상 못 해준다고 얘기하는 그런 데였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물센터를 또 확장 이전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트레이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제 트레이로 나가기는 하는데 곡창 같은 게 반찬이 그 파우치 포장 라인을 그때 이제 도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파우치 포장 라인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뭐 친환경 반찬 국 요거에서 또 좀 더 이제 세분화시켜서 만드는 것들을 그래서 이제 비건 제품 같은 것도 채식함께 함께 좀 출시를 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2년 전 이제 2024년에는 그 해썹 인증을 좀 추가로 받아서 4개 유형의 61개 품목을 동시에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거의 1년을 준비해서 받은 건데 그만큼 다시 한번 점검하는 기회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과 이제 청결, 위생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자부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대한 이제 뭐 공정과 이런 것까지 다 점검을 받고, 24년도에는 헬스업 추가 인증을 좀, 어, 61개 품목에 거쳐서 대대적으로 받는 예, 그런 상황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신제품은 매해 새로 나오지만 감자음식 들깨탕 공급 개시하면서 둘의 생애별도 좀 이렇게 사랑을 많이 받은 품목이고요. 그리고 그 2025년에 작년부터 올해까지 이어져서는 그 즉석조리 식품이나 더 신선 밀키트를 매해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들깨미역국, 안동 박말이 찜닭 이런 것도 개발을 했고 올해는 지금 그 초계막국수라고 새로 이제 통과돼서 다음 주에 첫 손을 보이게 됐거든요. 그래서 초계막국수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황태 양념구이라고 황태포에 이제 저희가 이제 그 양념을 다 발라서 그거를 이제 냉동을 해서 공급을 하면 댁에서는 간편하게 그냥 들기름 살짝 그 후라이팬에 그 들기름 살짝 해가지고 그 양념구이를 이렇게 해서 드시면 간편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황태 양념구이 이거 지금 그것도 출시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올갱이 된장국 예, 그것도 요청이 있어서 지금 샘플 들어가서 좀 반응 좋게 보고 계시다고 예, 이런 얘기까지 들었습니다. 요게 이제 회사가 이제까지 걸어온 길이고요. 사실 이 10년의 세월을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기는 되게 또 들으시는 분들도 감이 안 오실 것 같은데 저희한테는 그 매해 매 순간이 사실은 역사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순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되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긴 세월을 해왔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기뻤던 일도 굉장히 많았고 힘들었던 적도 많고 저희가 막 그 전 주문 같은 거 막 물밀듯이 몰려오면은 초반에 시설은 많지 않은데 전 발주가 많이 들어오면 저희가 밤에 10시 반까지 막 그 전을 붙이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부치다 진짜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시간들도 있고 했었는데 이제 그런 시간들을 거쳐서 이제 자연의 창이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 그 자연의 창을 또 믿고 또 지원해 주시는 또 조합원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희의 식재료에 대해서 좀 궁금하실 것 같거든요.
음, 도대체 이제 어떤 식재료들을 좀 이렇게 분야별로 쓰는지, 그게 시중에 판매되는 국산이나 반찬류에 사용하는 그런 원료들과 어떻게 다른지, 예, 그런 게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은 저희가 이제 어, 채소류는 국내산 친환경 농산물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제 채소류 중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거의 그 친환경을 거의 다 사용하고 뭐 토란대라든지 뭐 고사리나 건나물류 이런 것들은 이제 국산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것들의 이제 관리는, 이제 서류 인증서 받고, 잔류능력 받고, 이렇게 하면서, 안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생선류, 해산물, 이런 거는, 방사능 오염 없는 안전한 수산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국멸치, 디포리, 그리고 이제 볶음멸치에 들어가는 것들, 이런 이제 건어물류, 뭐 미역, 뭐 다시마 이런 것들도 방사능 검사 정기적으로 하는 업체 거를 받아서 사용하고 있고요. 보통은 다 생협 산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소금이나 뭐 액젓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하탑 거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가 미꾸라지 이제 추어탕을 하잖아요. 미꾸라지 같은 거 이런 것도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1년에 한 번씩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검사들을 다 득한 것들로 국산 미꾸라지를 부안해서 바로 올려가지고 살아있는 미꾸라지를 바로 아이스 박스에 산소 포장을 해서 받아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여기에서 소금 뿌려서 이거를 이제 죽여서 씻고 삶아서 어, 달고 하는 과정을 저희가 다 해요. 일단 이제 바다장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장어탕이 있잖아요. 바다장어도 이제 통영 쪽에서 올라오는데 보통은 이제 그 장어가 민물장어 같은 경우에는 그 사료나 이런 거에 이제 그 무항생제 관리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바다장어를 그래서 탕으로 많이 탕으로 이용하진 않는데 바다장어 탕을 저희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통영에서 직접 올려서 그거를 저희가 다 그 삶아서 그거를 이제 맷돌기계에 다 갈아서 그렇게 해서 탕을 끓이거든요. 그런 것도 그 방사능 검사 이제 어쨌든 수산물이 방사능 검사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저희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방사능 검사 다 득한 것들로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황태채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러시아산이잖아요. 국산이 없는 것들도 수입신고 필증이나 그다음에 업체에서 이제 방사능 검사들을 하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구비해 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육류는 저희가 무항생제를 사용하는데 소고기, 돼지고기, 그다음에 닭고기, 오리고기 이렇게 사용해요. 그리고 뭐 메추리알 이런 것도 사용하는데 무항생제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작업자는 해썹 인증을 받은 그런 업체의 무항생제 육류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공품류는 거의 이제 생협 가공품들을 사용하신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보통 생협 가공품들의 특징은 뭐 된장, 고추장, 뭐 그 양조간장, 뭐 식초 이런 거 모두 그 총망라해서 그, 그 2차 원재료까지 국산들을 이용하시잖아요. 콩이면 국산 콩을 반드시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뭐 고춧가루면 국산 이상의 고춧가루를 이용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국산 원료를 바탕으로 한 그 안에 MSG나 화학적 첨가제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런 가공품류를 생협 산지에서 직접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소스나 장 양념류 이런 것들을 보통 저기 뒤에 표시 성분 같은 거 보면은 소스도 아예 외부에서 구매해서 쓰는 그런 그 생산품들이 되게 많아요. 이를테면 저희가 이제 닭갈비 같은 거를 하는데 닭갈비 소스를 받아서 쓰는 거죠. 근데 저희는 그런 소스류들을 저희가 다 만들어요. 그래서 닭갈비에 매콤 소스, 그다음에 그 달콤 데리야끼 소스, 그리고 이제 동태탕 저희가 하고 있는 거 동태탕 소스, 그다음에 장어 끓일 때 넣는 장어 이제 그 양념장 이런 것들 다 저희가 만들어 사용하고 그 안에 이제 천연 양념 재료만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테면 이제
그 동태탕에 저희가 이제 양념 다대기라고 하죠. 그게 이제 들어가는데, 저희가 처음에 동태탕을 출시할 때, 이게 육수, 예를 들면은 멸치 디포리 육수를 같이 넣어줘야 이게, 이제 끓이기가 편리한가 이런 걸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런 육수를 같이 넣는다는 거는 제품의 양이 굉장히 많아지고, 이런 유통 과정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름 머리를 써서 그 멸치가루, 그다음에 그 새우가루, 그다음에 다시마가루, 이렇게 3종을 배합했어요. 그래서 그냥 그 물만 넣어도 그 안에서 그 충분히 육수가 우러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천연 재료를 넣어서 양념장을 만들어서 저희가 동태탕 양념장 만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드셔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동태탕이 굉장히 깔끔하고 그다음에 깊은 맛이 나요. 요거에다가 뭐 이제 시중에는 사실 이렇게 첨가제가 들어있지 않은 동태탕 양념장을 구할 수도 없을 뿐더러 이제 그렇게 이제 만약에 뭐 이렇게 육수를 따로 내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뭐 굉장히 패키지가 커지고 이럴 수밖에 없는 건데 이제 이런 하나하나의 과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 저희의 고민과 또 저희의 이제 그 개선하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녹아 있다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곡류는 저희가 이제 백미는 이제 백미 찹쌀 이런 거는 주곡은 유기농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뭐 콩자반에 콩이라든지 서리태, 그다음에 이제 녹두전, 녹두 이런 거는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식재료는 이렇게 좀 안심하실 수 있는 이런 안전한 식재료, 그다음에 국내산 이렇게 맛이 좋은 이런 식재료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 예, 설명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조리 원칙이라고 처음부터 저희가 좀 생각했던 것들은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 저희가 이제 뭐 사용하지 않아요. 이게 그 뭐 오무, 산무 이런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 화학조미료, MSG라고 하죠. 화학조미료를 보통 시중에 이제 그런 그 간편식들은 화학조미료 내지는 무슨 육수 베이스 이렇게 해서 감추기는 하지만 그 안에는 맛을 내는 그런 성분들을 넣거든요. 저희는 이제 효모를 넣지도 않아요. 효모는 사실 천연 성분이라고 하지만 맛을 좀 둥그렇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효모도 넣지 않고 그냥 전혀 맛을 내는데 원료 이외에 맛을 내는 것들은 넣지 않습니다. 그래서 화학조미료, MSG 이런 거 전혀 쓰지 않으면서 자연의 깊은 맛을 우려내서 좀 이렇게 순하고 건강한 감칠맛을 완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보존료라고 해서 이게 이제 저희가 유통기한이 좀 짧아요. 이제 보존료 이런 게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이런 소비기한을 좀 늘리기 위한 보존료나 발생제 또 한도절제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저희는 일절 사용하지 않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변형 농산물 이거는 이제 생협 기준에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GMO 전혀 이제 그런 그 물품들은 사용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콩기름을 사용하지 않고 현미유를 사용하듯이 넌 GMO로 예,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이게 뭐, 뭐 좋지 않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논란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이제 수확량 증대하고 이제 제초제 저항성을 위해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거기 때문에 이게 인체에 좋을 리는 없다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런 농산물 저도 사용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용은 하되 저희가 좀 절제하면서 좀 적게 사용하는 게 뭐냐면은 그 단맛, 그다음에 짠맛, 그다음에 이제 기름 이런 것들은 그나마 좋은 걸 사용하려고 노력하지만 적게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 게 이제 쌀조청이나 유기농 설탕 이런 것들이 사실 단맛이 굉장히 땡기고 아이들도 단맛을 굉장히 좋아하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에 길들여질수록 이제 입맛이 점점 더 이렇게 건강에 안 좋은 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쌀조청과 유기농 설탕으로 이렇게 정갈한 풍미는 더하지만 좀 사용량을 최소화해서 재료 본연의 맛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천일염이나 염분 이런 것들도 가능한 그런 것들을 최소한 레시피로 좀 몸의 부담을 줄이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콩기름 절대 사용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현미유를 사용하는데 이것도 소포제 없는 그 현미유로 그 쌀의 영양은 살아있지만 그것도 최소한 사용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제품의 특장점을 좀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이제 집밥 정성 그대로 가되 조리 시간 최소로 갈 수 있게, 완전 간편식으로, 건강식에 딱 간편성을 더한 간편식으로 나와 있는 건데요.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퇴근 후에 그 밥을 지으려고 하면 국이나 반찬 이런 것들이 사실 금방 뚝딱 되는 게 아니고 예전에 그 이제 그 부모님 세대만큼 이런 밑반찬류들을 많이 갖춰놓고 살지 않잖아요,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제 조리하는 게 점점 젊은 엄마들일수록 굉장히 많은 시간과 이런 걸 들이지만 효율도 떨어지고 맛도 그렇게 잘 내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저희가 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건강하게 간편하게 만든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요즘 세대에 굉장히 필요한 거고, 그리고 생협조합원분들도 좀 필요하신 부분들이 아닌가 생각해요. 시중에서 그냥 반찬 가게에서 아니면은 뭐 쿠팡에서 판매하는 뭐 곰곰 이런 거, 막 싸고 저렴한 거 이런 거 사 드시지 않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자연의 찬이나 이런 이제 그 가공식품들을 만드는 생협 생산지가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만드는 식품들은 뭐 국탕류 반찬들 거의 5분이면 데펴서 바로 밥상에 올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5분이 완성되는 스마트한 퀵밀이다. 그러니까 퇴근 후 뭐 지치고 또 바쁜 아침 시간에 이럴 때 데우기만 해서 바로 밥상 차리실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조리 부담이 없는 완조리 반조리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요리에 자신 없는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또 가사노동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떤 날은 잘 해 드시는 분들도 진짜 손끝 하나 까딱도 하기 싫은 그런 날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자연의 국탕류, 반찬류 이런 게 그냥 딱 데워서 바로 밥상 차리실 수 있으니까 어, 안전하고 또 맛있게 드실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게 사실은 이제 단순히 빨리 먹는 뭐 인스턴트 제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성이 진짜 들어있는 그런 집밥의 품질이 유지되어 있는 거거든요. 자연의 짠 품질이. 그래서 이렇게 간편함에 건강을 더한 일상식으로서 이렇게 손색이 없는 그런 제품들이다. 그다음에 이제 좀 그 간편성을 보자고 하면은 저희가 그 원래는 그 댁에서 만들어 드시고 이러면은 모든 야채류, 뭐 양념류 막 다 구비해 두셔야 되잖아요. 저도 많이 그랬고 예전에. 그러면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못 먹게 되면은 냉장고에서 썩는 그런 식품들도 되게 많아요. 뭐 지금도 전혀 저도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이제 이렇게 상해서 버려지는 식재료에 대한 그런 미안함 대신에 딱 한 번에 비울 수 있는 500g만의 신선함이다. 저희는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저희가 이제 영하 40도의 급속 동결 방식으로 이제 제품을 냉동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레토르트는 없고 냉동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그 식재료의 세포벽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 해동 후에도 식감과 영양이 조리 직후의 상태와 가깝게 보존할 수 있는 그 동결 방식이에요. 그래서 뭐 집에서도 사실 이제 음식 많이 하면 냉동고에 더 넣었다가 드시기도 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갓한 거만큼 맛있지는 않겠지만 저희는 이제 더 급속 냉동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살아나는 영양과 식감 이런 게 이제 맛이 살아나는 그런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제 저희 제품들을 이용하실 때 그냥 제품만 뜯어서 이용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은 많이 이렇게 무삼겹 된장찌개다 그러면은 거기에 두부도 좀 썰어 넣고 청국장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버섯이 있으면 버섯도 좀 썰어 넣고 뭐 호박 쓰던 게 있으면 호박도 좀 썰어 넣고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어서 좀 그래도 일정 부분이지만 나만의 체형으로 좀 이렇게 특별하게 더 만들어 주실 수 있다. 예,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저희 시설인데 좀 작아서 보이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바닥은 이제 유클리트로 돼 있어서 타일은 아니라서 뭐 곰팡이가 올라온다거나 지저분한다거나 그런 게 없고요.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이제 바닥에 좀 물이 많은 사진들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조리를 하고 보통은 이제 조리실은 조리가 거의 2시 늦어도 2시 반에는 모든 조리가 끝나요. 그러면 이제 그날 사용했던 모든 도구들과 그 다음에 그 생산 시설들 이런 거를 설거지하고 청소하는 작업을 1시간 반, 2시간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진짜 조리보다 더 힘이 드는 과정이긴 해요. 왜냐면 큰 설거지거리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만큼 깨끗하게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 이사 와서 지금 1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식품공장에 식품공장 저도 견학가 보면은 일단 들어갔을 때 이렇게 쿰쿰한 냄새라든지 아니면은 약간 그 고기를 많이 하는 데는 약간 그런 약간 뼈 냄새 같은 게 많이 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저희는 전혀 이제 그런 냄새 없이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모든 시설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락스나 뭐 이런 거 뭐 독한 세제 이런 거 전혀 쓰고 있지 않아요. 저희 자체 정화조가 친환경 정화조이기 때문에 그런 걸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 그 열수 소독이라고 끝나면 이제 국탕 끓이는 큰 그 솥에다가 물을 팔팔 끓여요. 그래서 트렌치 그 하수구 트렌치 같은 거 다 깨끗하게 청소하고 다 연 다음에 그 열수를 거기다 다 부어줘서 깨끗하게 그런 열수 소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이런 이런 세제나 이런 그런 것도 굉장히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생산 시설은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 지금 하고 있는 이제 협력사는 두레생명, 뭐 한살림, 그다음에 이제 카톨릭 그 농민회랑 같이 하는 우리농, 그다음에 에코 한마음, 마켓컬리, 뭐 새농, 뭐 오아시스 이렇게 이제 친환경의 가치를 좀 인정받는 그런 크고 작은 그다음에 온라인 오프라인의 그런 그 업체들과 저희가 협력 파트너로서 지금까지 그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품 소개에 드디어 들어갔는데요. 저희가 따져보니까 두레 생협에만 40가지 이상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한 살림보다 많은 수량이고 저희가 제일 많은 가지수를 공급하고 있는 것이 지금까지도 두레 생협이에요. 그래서 가장 많이 신제품도 내고 그다음에 공급 수량도 되게 많은 그런 이제 어, 곳이 두레생협이고, 그다음 이제 크게 이제 섹션을 나누자고 하면은 저희가 이제 국탕류 찌개류가 제일 많이 나가기는 하는데, 이제 장어탕, 추어탕 뭐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제 그다음에 김치찌개, 된장찌개도 기본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청국장찌개, 그다음에 황태콩나물국, 닭게장, 그다음에 이제 된장국류는 건새우 아홉국만 지금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고기 미역국도 이제 미역국도 소고기 미역국이랑 들깨 미역국 이종으로 고기 없는 것도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굉장히 잘 나가는 제품 중에 하나인데 비지찌개와 감자옹심이 들깨탕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간편 동태탕은 어, 이렇게 이제 즉석 조리식품으로 돼 있는데 바로 이렇게 데워 드시는 거는 아니고 냉동 밀키트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저 패키지 안에 어, 깨끗하게 비늘이랑 지느러미 손질 세척이 다 되어 있는 400g짜리 동태가 이렇게 한 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무농약, 친환경, 무, 양파, 대파가 썰어져서 또 한 팩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양념장을 넣어서 끓이실 수 있게 양념장, 이제 고춧가루, 뭐 멸치 액젓,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멸치가루, 뭐 그 새우가루, 다시마가루, 마늘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 그 양념 다대기 요게 또 하나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을 그냥 종이컵에다가 5컵 정도만 붓고 그냥 물로 한번 세척한
동태하고 야채를 한꺼번에, 양념장을 한꺼번에 넣은 다음에 25분만 끓이시면 돼요. 25분을 끓이시면은, 약간 매콤하면서도, 칼칼한 그런 이제 맛이 나는 그, 그 동태탕이 완성이 되고요. 이제 좀 집에 거기에 어울리는 쑥갓이나 미나리가 있으시다. 아니면 콩나물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은 그거를 넣어도 좋고, 넣지 않아도 그 자체로도 맛이 충분히 훌륭한 그런 이제 동태탕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국탕류이 있는데 특히 이제 동태탕 같은 경우에는 좀 가을 겨울철에 많이 나가기도 하고 또 그 요즘 그 젊은 주부들 뭐 젊지 않더라도 저만 해도 집에서 동태탕 끓이면은 그 맛이 잘 그렇게 잘 항상 일정하게 맛있는 맛이 잘 나지 않거든요. 예, 저 예전에 저희 어릴 때는 이제 그런 엄마가 그런 동태탕 이런 거 많이 해주셨으니까 항상 맛있게 먹었는데 막상 제가 하려고 하면 또 맛이 안 나요. 그래서 요것도 저희가 양념장 만드는 것도 굉장히 여러 번 그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런 맛, 이제 맛있는 맛으로 이렇게 만들어낸 거거든요. 근데 요 모든 요런 이제 곱창 찌개류 하나하나에도 이제 저희만의 히스토리가 있고 저희만의 그 시행착오가 있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 애정이 가는 그런 제품들인데 이런 곱창 찌개류 중에 그래도 이제 잘 나가는 두레생협에서 잘 나가는 제품들은 어, 그 비지찌개, 옹심이, 그다음에 이제 소금이었고, 그다음에 아욱국 이런 거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또 이제 된장찌개는 예전에 그냥 소고기 된장찌개로 그냥 했었는데 소고기보다는 좀 풍미를 좀 더 업시키기 위해서 우삼겹으로 작년에 바꿨어요. 그래서 우삼겹으로 하니까 좀 더 차돌과 비슷한 그런 풍미가 있어서 좀 더 찾아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당류는 이렇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이제 전 튀김류 요거 섹션에는 요건 이제 명절에 특히 좀 많이 나가는 품목이기는 해요. 그래서 어 고기 동그랑땡, 녹두전, 동태전, 깻잎전 요렇게 세 가지는 10년 이상 된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이제 돈육전이라고 해서 돼지고기로 육전하는 거 잘 안 드셔보시고 실제 그 생협 조합원 분들도 어, 돈육전이 있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예, 이 돈육전도 이제 무항생제 그 돼지고기에다가 밑간을 일일이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가루류 묻혀가지고 그다음에 그 무항생제 유정란 이렇게 묻혀가지고 전을 부쳐놓은 거거든요. 이제 사이즈가 좀 큼직한데 이게 의외로 소고기 육전보다 부드럽고 잡내가 안 나요. 근데 이제 생각하시기에 돼지고기니까 잡내 나겠지 이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접근을 안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은데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돼지고기 육전도 이게 살짝 에어프라이기에 데피시거나 아니면은 그냥 프라이팬에 기름 살짝 두른 다음에 데피신 다음에 요거를 이제 좀 잘라서 크니까 잘라서 음, 파채 양념한 거 아니면 묵은지 씻은 거 뭐 집에 이제 뭐 콩국물 이런 게 좀 고소한 가루, 땅콩가루 이런 게 있으면 뭐 찍어서 같이 싸서 드시면 굉장히 맛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이 비빔면 같은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제 비빔면 거의 이제 탄수화물이지 거기에 영양 성분은 없잖아요. 근데 비빔면 이렇게 아이들 해서 먹을 때 그 위에 이런 돈육전 뭐 냉동실 하나 구비하고 계시다가 비빔면 같은 거 했을 때 같이 이게 비빔면이 같이 싸서 먹게 하면은 맛의 조화도 굉장히 좋고 영양도 굉장히 업되기 때문에 좋아요. 그래서 짜파게티도 마찬가지고 이런 거 면류 먹을 때 돈육전이랑 같이 곁들이시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저희가 좀 맛있다고 자부하는데 좀 안 나가서 안타까운 예, 그런 제품 중에 하나가 돈육전이고요. 그리고 이제 꼬지 산적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진짜 어려운 탄생 과정을 겪었다는 비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어, 생협에서 이 꼬지로 이용할 수 있는 물품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이 맛살 이런 것도 시중에서는 굉장히 손쉽게 구하고 가격도 저렴하잖아요. 근데 생협에서 이제 맛살 취급하는 것들은 또 가격대도 굉장히 높고 또 이제 좀
좀 덜 탄탄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들어간 쪽파 이런 것도 계절에 맞춰서 그 친환경 쪽파만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꼬지산정 만드는 시즌도 그렇게 좀 일정하게 정해져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통 시중에서는 단무지를 많이 넣는데 저희는 이제 무로 실제 친환경 무로 하얗게 무절임을 해요. 그냥 직접 무절임을 해가지고 거기에 꼬지에 꽂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송이도 위에 갓 부분 같은 건 쓸 수가 없잖아요. 갓 부분 다 버리고 줄기만 좀 일정한 사이즈로 잘라서 이제 꽂고 톤도 굉장히 많이 가고 공력도 되게 많이 드는데 실제 여기 들어가는 햄이나 맛살이나 이런 게 시중에 파는 것보다 감칠맛은 좀 떨어지잖아요. 이제 그 색상도 좀 떨어지고 감칠맛도 떨어지지만 건강에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이게 손도 많이 가고 이제 그 제조사로서는 되게 이제 만들기 좀 힘든 공정들을 거치지만 이만큼 좋은 꽃이 산 적은 없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저희가 만들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부치킨볼이라고 해서 이것도 두부 야채볼이라고 해서 두부하고 야채하고 이렇게 뭉쳐가지고 튀겨낸 그런 제품이고요. 그다음에 모둠전 이제 작년에 새로 나왔는데 어, 그 깻잎전하고 고기 동그랑땡하고 동태전 3종을 한 160g씩 이렇게 해가지고 만든 모둠전이에요. 요거는 명절에만 오픈하는데 어, 전을 한 팩씩 다 해서 종류별로 사시기에 좀 많이 안 드시는 분들, 좀 부담스러운 분들을 위해서 이 모둠전이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큰 그 패키지에 보면은 각각의 전들 3종이 소포장되어서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씩 드시는 분들은 요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작년하고 올해 이제 겨울철 지나면서 저희가 이제 고구마 마탕 이거 하고 있는데 고구마탕 처음에 이거 이제 두레생협에서 요청을 주셔가지고 처음에 저희가 만들었는데 아 이게 과연 냉동으로 했다가 이걸 해동해서 먹으면 맛있을까 이런 의문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안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실제 만들어 보니까 맛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안 드셔보신 분들 많으실 것 같긴 한데 고구마 이제 집에서 마탕 하시는 것처럼 이제 뭐 쌀조청이랑 이런 거 졸여가지고 만드는데 고구마만 현미유에 튀겨서 그걸 이제 쌀조청으로 이렇게 이제 버무려가 유경 설탕과 쌀조청 조림액이죠. 거기 이제 버무려서 이제 만드는데 만들어 저희가 이제 포장해서 바로 냉동을 시키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희가 먹어볼 때 에어프라이기에도 데워보고 전자레인지에도 데워보고 그다음에 상온 해동만 해서도 먹어봤어요. 그리고 냉동 상태에서도 먹어봤어요. 근데 냉동 상태는 약간 차가운 느낌이라서 따뜻한 차와 함께 그 냉동 상태 살짝만 냉이 풀어진 약간 안에 아삭한 서걱한 그런 느낌이 있을 때 같이 먹어도 굉장히 맛있고요. 그 다음에 강추는 또 뭐냐면 그냥 상온 해동만 해도 이게 맛있어요. 여기 꼭 전자레인지나 이런 게 돌려서 따뜻한 맛이 나야 맛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상온 해동, 저의 원픽은 상온 해동이에요. 그래서 상온 해동만 해서 드셔도 굉장히 맛있다. 그래서 이제 전 튀김류들은 이렇게 내가 공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반찬류들은 이제 좀 많이 줄어들었어요. 주례생활 반찬류가 예전에 이거보다 더 많이 했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표적인 반찬류들을 보면은 이제 좀 유통기한이 그래도 15일 이상 25일, 30일 되는 이런 반찬류들, 밑반찬이라고 하죠. 그런 반찬들을 공급하고 있는데, 멸치볶음, 콩자반, 볶음고추장, 우렁강된장, 그다음에 무말랭이 무침, 이렇게 이제 냉장 반찬류 이렇게 유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냉동 반찬류 중에는 양념더덕, 간편 잡채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이제 육가공이라고 할 수 있죠. 요거 이제 매콤 닭정육, 달콤 닭정육, 닭인봉 데리야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닭 3종은 처음 출시부터 지금까지 그래도 굉장히 사랑을 받고 있는 품목들이고요. 요즘 AI 때문에 닭값이 엄청 올랐잖아요. 그래서 진짜 예전에 비해서 진짜 한 50% 이상 올랐는데 지금도 또 발주 주셔서 새로 지난주에 또 만들었거든요. 이건 이제 계속 사랑받고 있는 제품들이고 그다음에 이제 볶음고추장이나 우렁강된장 이런 거는 뭐
보름철이라든지 아니면 쌈채소 많이 드실 철에 좀 많이 찾아주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런 제품들 중에 냉장 반찬류 중에 무말랭이 무침이 제일 잘 나가요. 이제 무말랭이 무침은 저희가 그 무말랭이는 무농약 이렇게 써 있기는 하는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유기를 계속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주도에 유기무 하는 한울영농조합이라는 데가 있는데 한울영농조합 무만 저희가 10년 이상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유기농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제주무라서 이제 좀 달큰한 맛이 많이 나고 그다음에 제품도 굉장히 잘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거래해 오고 있는 업체고 그리고 무말랭이 무침도 이런 제품의 품질이 잘 유지되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무말랭이 무침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요. 이런 것도 뭐 족발이나 보쌈 같은 거 드실 때 있잖아요. 이제 그 두리생협에도 그런 제품들이 있고 그런 거 드실 때 집에서 또 무 절여가지고 무치시거나 그때그때마다 또 그 겉절이 해 드시거나 겉절이 사다 드시거나 하기 좀 쉽진 않잖아요. 이럴 때 무말랭이 무침만 하나 있어도 새우젓이랑 이렇게 꺼내놓고 같이 드시면 굉장히 잘 어울리고 맛있는 반찬이다 이렇게 안내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밀키트 주옥으로 보면은 밀키트는 진짜 굉장히 많은 밀키트를 했고 그 밀키트 중에 많은 것들은 또 사라졌어요. 제가 예전에 그 강화 적국갈비라는 것도 했었는데 걔도 한 1년 정도 유지하다 사라진 거긴 하는데 어, 그 강화도에 가서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더니 되게 깔끔하고 맛있어가지고 만들어서 주례생에게 공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오래 가지는 못했지만 이제 그런 어, 뭔가 맛있다. 이거 괜찮은데 싶으면은 이제 그거를 해보고 또 주례생님에 제안하고 또 주례생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고 또 잘 해보자 이렇게 또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또 이제 이런 제품들을 또 공급할 수 있어서 좋고, 또 이제 제품을 좀 확대할 수 있는, 또 아니면은 레시피나 이런 그런 노하우를 저희도 또 계속해서 업데이트 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남아있는 밀키트 중에서는 그래도 이제 고정적으로 좀 잘 나가는 애들은 닭갈비 세트, 오리지물러, 안동 반마리 찜닭, 그다음에 이제 나물류가 이제 그 비빔밥류가 두 개 있어요. 청국장 나물 비빔밥, 그다음에 한우 나물 비빔밥 이런 게 있고 이제 가끔 건파래 무침 지지난주에가 있었는데 건파래 무침 굉장히 주문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건파래가 요즘 예전에는 진짜 건파래 이렇게 한 봉 집에 사다 놓고 그거 뜯어서 이게 양념 간장이랑 또 뭐 이렇게 참기름 넣고 조물조물해서 무쳐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데가 없으니까 건파래 반찬을 하는 데가 없어요. 거의. 시중에도 건파래 반찬을 잘 안 하거든요. 자반은 있지만, 김자반이나 이런 건 있지만, 건파래 무침을 하는 데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래서 건파래 무침 가끔 한 번씩 더 신선에 올라오면 주문들을 되게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되게 맛있게, 그렇게 저희가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죽류에는 예전에 뭐 단호박죽도 했었고 야채죽도 했었는데 지금은 전복 삼계죽이랑 소고기 야채죽 하고 있고요. 국산 전복 이렇게 다져 놓고 그다음에 이제 닭 푹 삶아가지고 황기하고 그 엄나무 넣어서 푹 삶은 그 닭에다가 유기농 찹쌀, 맵쌀 좀 넣고 그리고 이제 전복 썰어 넣어가지고 만든 전복 삼계죽 그다음에 소고기 야채죽 요거는 그 소금이 들어가지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슴슴하다고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일부러 환자분들이 편하게 이용하시도록 그리고 이제 간이 안 맞는 분들은 집에서 소금 이렇게 첨가해서 섞어 드시기 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 뭔데 이렇게 싱겁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소금 좀 넣어서 드시면은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품 소개는 여기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어, 그 이제 아까 이제 이제 준비 중이라고 다음 주에 출시한다고 말씀드린 초계 막국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초계 막국수는 이전부터 두레생협에서 여름철만 되면은 뭐 해파리 냉채나 초계 막국수를 되게 해달라고 많이 하셨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구성품도 많고, 저희도 쉽게 느껴지지가 않아서 좀 계속, 그 샘플을 못 드리고 있다가, 드레생앱을 보니까 이제 막국수, 뭐, 냉면류를 오리밀로 해서, 공급하시는 데가 있더라고요, 생산지가. 그래서 이제, 그럼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막국수를 그쪽 생산지에 요청을 드려서 막국수 처음 시작했던 메밀생면도 같이 받았어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우리밀로 만든 면들 소포장된 것들을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닭가슴살이랑 닭 안심, 닭가슴살만 하면 좀 질기거든요. 근데 안심이 닭가슴살보다 부드러워요. 그래서 이제 무항생제 닭가슴살, 닭 안심을 반반 비율로 해서 이걸 이제 푹 삶아가지고 얘를 손으로 일일이 찢고 닭살은 그리고 이제 닭을 삶은 그 물과 좀 정제수와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식초, 설탕, 겨자 이거를 섞어서 육수를 따로 만들어요. 초계탕 육수. 그래서 초계탕 육수가 한 팩. 그리고 닭살이 또 너무 싱거우면은 나중에 이제 함께 같이 넣어서 드실 때 이게 좀 밸런스가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고운 소금 천일용 구운 소금에다가 후춧가루 좀 넣어서 닭살을 좀 이렇게 묻혀요. 그래서 닭살 120g짜리 한 팩, 육수, 닭살. 그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야채가 또 들어가야 아삭아삭하고 또 맛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무, 오이, 그다음에 양파, 당근을 무하고 오이는 가운데 씨를 다 빼요. 씨를 빼지 않으면 얘가 무르기 때문에 아삭함이 잘 느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는 오이 씨 다 빼서 이렇게 이제 슬라이스 해서 절이고, 무도 채쳐서 절이고, 그런 다음에 이제 요거는 이제 짜고, 양파하고 당근은 슬라이스만 해서 생으로 얘를 이제 또 겨자 소스 여기 또 양념이 돼야 맛이 나니까 겨자 소스에 또 버무려요. 그래서 걔가 한 팩. 그리고 우리밀 막국수 받은 거 요거 한 팩. 그래서 총 4개의 팩이 한 패키지에 들어가요. 그래서 댁에서는 막국수만 집에서 이제 물 끓여가지고 저희가 뭐 삶아보니까 오리밀이라고 뭐 더 처진다거나 뭐 삶기 어렵고 막 이렇게 불고 이런 거 없더라고요. 그냥 익을 때까지 간단하게 삶으신 다음에 그좀물 찬물에다 바락바락 이렇게 씻으셔가지고 물 살짝만 빼주시고 이제 그 용기에다가 면 넣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양념된 닭고기 이렇게 올리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야채 절임 그것도 같이 올리신 다음에 닭육수를 그냥 차갑게 냉장고에 넣었다 드셔도 되고 아니면 냉동실에 살짝만 얼리면은 약간 살얼음질 때 따가지고 그 위에 부어 드시면 돼요. 근데 저희도 이제 막 샘플이 한 3번 정도 갖고 저희도 이제 여러 차례 이제 시행착오를 겪었으니까 여러 차례 해 먹어봤는데 깔끔하게 그리고 굉장히 겨자 맛도 톡 쏘고 맛있게 그렇게 드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뭐 예약 지금 받아서 뭐 첫 번째 나갈 때는 500개 나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 번 출시 때는 저희가 1000개까지는 늘려볼 수 있겠다 했는데 또 발주가 금방 그냥 1200개 차고 100개만 더 늘려달라 해서 1300개는 2차에는 1300개가 나가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총 4번 5월하고 6월에 거쳐서 4번 지금 공급 계획이 잡혀 있는데 아마도 저 여름철이라서 계절에도 좀 잘 맞았고 또 요런 밀키트 있으면 되게 좋은데 안 만든다 해서 많이 조합원 분들이 기다리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드셔보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갑자기 주문을 많이 주신 거는 그런 이제 굉장히 요구에 맞는 제품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이걸 드셔보신 매니저분들도 많이 이제 매장 매니저분들도 많이 드셔보셨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좀 자신 있게 발주를 많이 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서 저희 지금 그 제품 다음 주부터 출시하는데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들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제품에 이렇게 좀 굉장히 정성이 들어가고 또 이건 패키지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저희가 만든 제품들이고 또 깨끗한 공간에서 안심하고 드실 수 있는 이런 위생 갖춰서 만든 제품들이니까
예, 많이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재미없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요. 일단 강의는 이걸로 마치고, 궁금하신 점, 또 하고 싶으신 얘기, 제품에 대한 얘기건, 뭐, 저희 자연의천에 대한 얘기건, 이런 거 있으시면은 주시면 또 거기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일단 질문 주신 게, 음, 그 MSG나 제품 원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대형 국수를 이용한 대량 조리 시 집밥과 같은 맛과 천안의 감칠맛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자연에서만의 핵심 노하우는 무엇일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아침에 오면은 이 근방에 다 육수 우리는 냄새가 진동을 해요. 그 이제 멸치, 디포리, 다시마를 넣어서 1시간 이상 육수를 우리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육수를 우리고 나서 얘를 건져내면 그 건져낸 양만 해도 굉장히 큰 대형 다라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 꽉 찰 정도로 이제 이런 육수를 내는 내 진심이고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옹심이다. 그러면 옹심이는 저희가 비건으로 만든 제품이고 또 굳이 멸치나 디포리도 해봤지만 그걸 넣지 않고 채소만으로도 충분히 이 옹심이 특유의 맛있는 맛을 낼 수 있겠다 싶어서 그 옹심이 육수는 또 건표고하고 그다음에 다시마, 그다음에 무, 양파, 대파 이렇게 들어가요. 그걸 이제 저희 채소라고 부르는데 그것도 굉장히 여러 번 해보면서 이 육수가 진짜 옹심이랑 잘 어울린다는 걸 알고 그렇게 이제 제품을 만든 거거든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소고기나 돼지고기 들어가는 것들을 좀 미리 충분히 우려서 육수 맛이 잘 나게 하는 거. 그 다음에 뭐 황태국도 마찬가지고요. 황태 머리를 넣어서 그, 다른 이제 멸치 디포리 들어가지만 황태머리나 이런 거를 넣어가지고 충분히 황태를 더 진하게 내고 이런 집에서도 사실은 육수만 잘 내도 맛있잖아요. 예, 육수를 내는 양과 시간 이런 걸 충분히 들여서 하기 때문에 아마도 집밥과 같은 그런 퀄리티가 나지 않을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거가 뭐 시간이 모자라다거나 아니면 양이 모자란다면 그 맛이 안 나죠. 그래서 시중에서는 이런 그런 육수 베이스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영하 40도씨의 급속 동결 방식을 사용하여 세포 파괴를 최소화하고 간 만든 요리의 식감과 영양을 그대로 보존한다고 하셨는데 시중의 일반 냉동식품들과 비교했을 때 기술적으로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하셨어요. 냉동에는 사실은 영하 18도씨 이하를 냉동으로 얘기해요. 그래서 시중에 냉동식품이라고 하면 영하 18도씨 이하에 보관하고 이제 유통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저희 처음에는 고거 영하 18도씨까지 떨어지는 냉동고밖에 없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저희가 한 3년 전에 그 급속 동결할 수 있는 그 영하 40도씨까지 떨어질 수 있는 그런 냉동고를 저희가 이제 드린 거죠. 그래서 요게 그 굉장히 급속도로 빨리 얼기 때문에 이 그 원래의 그런 원재료의 세포벽이나 이런 걸 파괴를 최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해동했을 때 그 맛이 원래대로 좀 복원력이 되게 높다고 그렇게 인정된 방식이에요. 그리고 한 번은 채소류는 무농약 친환경 농산물을, 육류는 무항생제 축산물을 고집하여 소스와 육수까지 천연 재료만 사용하시는데 이처럼 깐깐한 식재료 원칙을 17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변함없이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은 무엇일까요? 이거는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했을 때의 그 어린이집, 그 공동육아 어린이집도 다들 생협에서 장을 받아가 거기에 이제 맛단지라고 하는 분이 음식을 해서 아이들을 주기 때문에 아이가 아토피가 심하다거나 그러면은 일부러 찾아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공통된 그런 동의, 그리고 이제 그런 생활들이 밑받침이 됐던 사람들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걸 처음도 그렇게 시작했고, 그걸 유지할 수 있었고, 그게 지금까지 17년이 넘는 세월 동안 변함없이 지켜올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생협, 뭐, 한살림이나 두레생협에 이제 납품을 하는 생산지들은 모두 이제 그 생협 산지로서의 그 사양 기준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들하고 부합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번은 집밥의 정성은 그대로 조리시간 최소로라는 모토처럼 바쁜 현대인들을 위해 5분 완성 퀵밀과 낭비 없는 500g 소포장 시스템을 구축하셨는데 실제 맞벌이 가구와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가장 높은 제품군은 어떤 것인지 그거 질문 주셨는데요. 어, 일단 제일 잘 나가는 제품이라고 생각하고 말씀드리자고 하면은 국탕류가 제일 많이 나가요. 국탕류는 왜냐면은 집에서 국 하나 가지고 어린 아이들 그 된장국에 말아서 밥 주기도 좋고 또 국탕류 나가는 것들도 아이들이 잘 먹을 수 있는 제품들이 이를테면 소고기미였고 이런 것들이 잘 나가거든요. 그렇다고 하는 것은 나는 조금 그래도 배달 음식 먹고 좀 대충 먹고 그냥 빵 먹어도 아이들한테는 좋은 걸로 주고 싶고 이런 게 사실 엄마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막 요렇게 이제 그 맞벌이 가구나 소비자들이 만족도가 높은 게 그 아이들한테 건강한 음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제품군들인 것 같아요. 국탕류 중에서도 그런 맵지 않은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국탕류들이 좀 제일 잘 나가는 편이고요. 그리고 이제 명절의 전류 이런 것들 명절에 보통 이제 시장에서도 많이 판매하고 또 이제 동네 반찬 가게에서도 전류 많이 판매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원재료들이 사실 좋은 원재료를 써서 하면 단가들이 안 맞으니까 좀 어렵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 전류들은 다 뭐 저희 그 식재료 원칙에 맞게 하는 거고 그리고 오랫동안 노하우를 거쳐서 이게 이제 손으로 빚는 애들이에요. 다 손으로 붙이고 동태전도 밑간 다 해서 다 하나씩 그 계란물 묻히고 해서 붙이는 거기 때문에 집에서 하는 방식이랑 같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명절에는 전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갑니다. 그리고 5번째 생협이 자연차를 믿고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사실 이제 이런 기회들이 있어서, 자연의 차는 이런 곳이에요, 라고 조합원분들께 이렇게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기회는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다만 자연의 찬이 두레생협과 함께 한 것도 14년이 넘었고, 어, 또 실사도 오시고, 또 저희가 찾아뵙기도 하고, 샘플도 들어가고, 또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 도움도 요청하기도 하고, 이렇게 두레생협과는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조합원분들, 그리고 두레생협, 자연의 차는 사실은 삼위일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어느 한 축이 없어도 그 저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연의 차는 또 겪고 오신 결과지 않을까. 자연의 찬의 제품력도 드셔보시고 판단해 주시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는 초심을 잃지 않고 지금 해왔던 듯이 그리고 더 맛있게 그리고 더 건강하게 더 안전하게 만들어서 그 조합원분들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또 그 역할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것들은 앞으로도 쭉 이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5가지 질문 주신 것 같아요. 이렇게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 일단은 자율찬을 운영하면서 가장 어려운 거는 어 사실은 이제 시기마다 굉장히 어려운 게 있었고 초반에 했을 때 이게 이익이 남지 않는 상황에서 그거를 포기하지 않고 운영했던 이제 그 시절들도 굉장히 어려운 구간 중에 하나였고요. 그리고 이제 제품이 많아지고 하면은, 이제 모든 순간들이 다 철저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진짜, 빵꾸가 난다거나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물이 발생한다거나 또 뭔가 상해서 버려야 된다거나 이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거는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 숙련된 직원들과 함께 이제 이렇게 해오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렇게 어려움은 항상 존재하고 그거를 항상 극복하고 있는 자연의 찬의 임직원들이 있다. 그리고 이제 그것들은 오랫동안 같이 근무하면서 노력해준 직원들의 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
한 가지가 바다장어는 붕장어예요. 그 보통 안하고라고 많이 하는 건데 그 붕장어를 그 산지에서 그 이렇게 배를 갈라서 내장 제거해서 주고 머리 따로 주고 해서 머리로는 육수 내고 그 요거 붕장어 삶아가지고 저희가 맷돌 기계로 갈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초계 막국수의 인분수 궁금해 하셨는데 저희가 먹어보니까 2인분 이상인 것 같은데 아이들이 만약에 어려서 많이 먹지 않는다 아니면 양이 적다 하면은 4인 가족도 좀 드셔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이게 인분수를 딱 특정하기는 되게 어려운데, 면을 이제 육수가 좀 충분해요. 얘가 500g이기 때문에, 아, 좀 많네? 이렇게 생각할 만큼 있어서, 어, 그 면을 조금 삶으셔서, 다른 면을 삶으셔서 같이 넣어 드셔도 괜찮고요. 그리고, 음, 이제 약간 신맛, 단맛, 겨자맛, 요런 거는 개인의 취향이라 저희가 이제 그 기준은 저희가 맛있게 잡았지만 그런 게 조금 안 맞으시다거나 간이 좀 싱겁다거나 하시면은 그 어떤 간들을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조금 양을 늘려서 드시는 것도 용이하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